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따뜻함 혹은 안식처 같은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이용학 시인의 두 편의 시를 통해 바로 그 집을 잃어버렸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감정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시가 현실과 감정을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내는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이 텅 빈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용학 시인의 시 낡은 집의 중심 이미지죠. 이 집은 마치 모든 걸 지켜본 말없는 증인 같아요. 과연 이 벽 안에는 어떤 사연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시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북쪽 땅에 대한 정서를 누구보다 절절하게 노래한 시인 이용학입니다.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순간들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죠.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식민지 시대를 겪고 결국 민족 분단의 비극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삶의 궤적이 그의 시에 깊은 슬픔과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을 새겨 넣은 거예요. 이 배경을 기억하는 게 그의 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 낡은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죠. 우리 마치 탐정처럼 시에 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한 가족의 사라진 삶을 재구성해보는 겁니다. 시의 첫 구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밤낮으로 거미줄만 늘어가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흉가 취급을 받는 집. 이 몇 마디만으로도 오랫동안 버려지고 완전히 쇠락해버린 집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오래된 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집의 상태는 그 자체로 한때 이곳에 살았던 가족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죠. 시선은 이제 집 안으로 향합니다. 키 높은 괴짝, 다리 여윈 소반, 정겹고 소박한 살림살이들이죠. 하지만 시인은 곧바로 이 모든 게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고 말해요. 평범했던 일상의 흔적들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이사를 간 게 아니에요. 살림살이를 챙겨서 떠난 게 아니라 삶의 흔적 자체가 아예 지워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모든 걸 내팽개치고 쫓기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암시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폐허 같은 공간 속에서 시인은 아주 작지만 정말 강인한 희망의 씨앗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그 집에 살던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상징이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쥐조차 찾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어린 동생이 몰래 숨겨두고 키웠던 도토리의 꿈. 어떠세요?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잿빛 같던 시 전체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도토리의 꿈이라는 게 이 시의 핵심 상징인 셈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현실이 혹독하고 절망적이라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희망, 특히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거죠. 결국 이 시는 단순히 털보네라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땅을 잃고 정든 집을 떠나 만주나 연해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수많은 우리 민족의 집단적인 아픔. 이건 그 시대 전체의 이야기, 하나의 거대한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집이 그들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혹독한 현실을 보여줬다면 그럼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감정의 실타래를 따라가 볼 시가 바로 두 번째 시, 그리움입니다. 이 시는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바로 끝없이 하염없이 내리는 눈이죠. 시인은 지금 눈앞에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북쪽 고향에 쏟아져 내릴 한방눈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차갑고 새하얀 눈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북쪽 고향에 대한 시인의 아주 뜨겁고 절절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게요. 시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정말 재밌는 게 시가 시작됐던 바로 그 구절이 맨 마지막에 똑같이 반복돼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장치가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끝없는 그리움의 감정, 그 굴레를 시의 형태 자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마음속의 그리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고 먹먹하게 남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끝나지 않는 슬픔의 메아리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두 편의 시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두 시의 역할이 정말 명확하게 대비되죠. 낡은 집이 일종의 사건 현장 기록이라면 그리움은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의 마음의 기록인 셈이에요. 하나는 왜 떠나야 했는지를 구체적인 현실로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떠난 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절절하게 노래하는 거죠. 결국 이 두 편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낡은 집이 그 이야기의 뼈대라면 그리움은 그 뼈대를 채우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편을 함께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시대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초상화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결코 남지 않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그 기억들을 시와 같은 문학이 어떻게 붙잡아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